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혜선입니다. 아직 4월인데요.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참 뚜렷한데 봄은 너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옷 입기가 굉장히 애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아주 시원하고 상큼한 데이비드 호크니를 만났는데요. 제가 가끔 가는 피아니스트 최정주 교수가 진행하는 앙트레블 도시미술관 산책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화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장르라고 할 정도로 현존하는 그 작가로서 최고의 그 명성을 자랑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던데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전시에 이렇게 줄을 쓴 이렇게 관람객을 보고 왜 작가님이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했더니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그는 뭔가 늘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미술관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그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현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 마음이 변화야 되는데 뭔가 그 새롭게 다시 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또 예술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요, 수영장의 화가라고 할 정도로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물의 움직임을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화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여름 더위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죠? 그죠? 시원한 물, 예, 바닷가,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현존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마음대로 제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대표작은 몇 개는 이렇게 허용을 했더라고요. 예, 가장 인상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찰나에서 영원으로, 영원이 된 찰나, 더 큰 첨벙이라는 그런 이름도 너무 재밌죠, 그죠? 그림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199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 이문화잖아요, 그죠? 이문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 수영장, 그 다음에 빗물, 스프링클러에서 막 물이 반사되는 그런 이런 걸 자세히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물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반사된 부분이나 또는 물 표면을 보다 보면 갑자기 물속 깊이까지도 쑥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그가 물에 매료된 이유라고 하는데요. 물이란 그 어려운 소재를 다루면서 순간적인 이미지를 표착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그 더 큰 첨벙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이빙 대 아래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찰나, 이 찰나가 마치 사진을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진보다 더 리얼하고 생생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진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는 사진과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속에 정지된 순간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죠? 드로잉이나 그림에 있는 생생함, 그런 것이 사진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신의 얼굴을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면밀히 관찰해서 그 긴 시간을 한 폭의 이제 자화상으로 이렇게 담아 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자화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가 그린 그 긴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물이 튀는 시간은 1초, 2초 막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튀는 물을 그리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찰나를 영원으로, 그 영원을 찰나의 순간으로 표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새롭죠? 예, 관점이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무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0억짜리 그림,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요. 호크니를 현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다라는 그 별명을 선사할 만큼 이 작품이 예술가의 초상이 2018년도 뉴욕 크리스트 경미장에서 9,03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91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예, 현존하는 작가로서 이제 가장 비싼 작가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데요. 이 그림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른 모습, 다르게 보이는 모습은 바로 물 때문이다. 물 때문에 그 형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곡돼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입장, 그죠?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오늘날 다양하게 변화되는 어떤 시대적 환경?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호크니는 왜 물에 매료가 됐을까요?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아요? 더 큰 첨벙이라든지 예술가의 초상이라든지 이렇게 수영장을 그린 그의 그 대표적인 그림이 많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청년이 나체로 수영을 하거나 이 샤워를 하는 이런 모습을 관객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 관음적인 그런 묘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호크니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 호크니는 자신의 그 성적 어떤 그 취향 때문에 그 영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영국에서 있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데, 근데 미국은 좀 영국보다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다시 그립니다의 저자 마틴 게이퍼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예민하게 읽어내는 노대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 녹슬지 않는 감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현재 82이지만 지금도 현역이다. 그는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다양한 그런 어떤 감각적 시도와 독특한 색채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도 현역 노육장을 과시하는 화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아이패드 위에 그 그린 드로잉 이게 아니라 드로잉을 유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통 방식, 유통 매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화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크니가 대체 왜 20대 MZ 세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 폭넓은 그 연령층을 아우르면서 또 관람객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평일날 그 낮 시간에 긴 줄을 서서 미술관을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가 될까 하는 의문에 주는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인들은 왜 미술관에서 줄을 설까요? 요즘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토요일 휴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거나 또 예술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뭔가 희망을 주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대한 예술가와 그의 미술관의 어느 한 구석에서 우리는 문득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그 아쉬움과 삶에 대한 욕망, 그리고 보석 같은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그 미술관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봤는데요. 예,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쭉 감상하시면서 데이비드 호크니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